영태형TV의 보니보니 써보니.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오늘은 보니보니 써보니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품은 바로 아이폰 10 아이폰 10입니다 아이폰 10을 지금 제가 그 KT 예약 구매로 사가지고 이제 받아서 쓴 지가 꽤 됐죠.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참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자마자 그 영상을 찍고서는 참 쓰는 방법도 몰라갖고 막 욕도 많이 먹고 저도 참 답답하고 그런 고구마 100개 먹은 영상을 찍은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를 좀 예쁘게 꾸며보겠다고 케이스도 엄청 주문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뭐 액정보호 필름, 그러니까 강화유리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트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폰 10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아이폰 이제 기존에 약정 걸려서 쓰고 계시다가 언제 바꾸지? 바꾸면 아이폰 8을 사야 되나 10을 사야 되나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영태형 같이 기계치가 아무튼 그런 영태형 입장에서 이렇게 써보니까 어떨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아이폰 10 그 실버 모델을 샀어요. 거의 백색에 가까운 이제 이런 거고 되게 예쁩니다. 전면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예쁨이 묻어나요. 아무래도 애플 그 아이폰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이제 새롭게 잘 잡은 것 같고, 제일 불만인 부분은 뭐 카툭티 카메라가 좀 제법 많이 길쭉하게 꿀보기 쉽게 나와 있는 거랑, 뒷면도 약간 이렇게 유리 걸로 재질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저렇게 떨어지는 박살이 날 것 같고, 박살내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서 고쳐야 된다는 불안감에 항상 조심조심 다뤄야 되긴 합니다. 아이폰 10을 이 정도 써보니까 어떠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되게 애매한 답을 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냐면은 일단은 사용성이요. 사용성, 편의성, 그리고 직시성, 뭐 이런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용 설명서가 없이도 그냥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다 라고 이제 쓰는 모습을 보고 받아서 똑같이 흉내를 내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이 사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UI, UX의 어떤 아이덴티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점이었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발자, 특히 기획자로서 굉장히 존경까지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애플이. 이번 10 제품은 여전히 그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급하게 좀 다르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모습, 색다른 모습으로 빨리 출시를 해야 되지 않았나, 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1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빨리 내놔야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달라진 게 그거 아닙니까? 전면 물리 버튼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물리 버튼을 없앴어요. 전면 버튼만 없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면 버튼도 없앴지만 뒤에도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 버튼을 빼버린 거죠. 빼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아이폰 8까지만 봐도 여기 전면부에 있었던 이런 동그란 버튼이 있었죠. 그게 뭐 물리 버튼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위치를 할당한 버튼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홈화면으로 가는 거, 화면을 켜는 거, 그 다음에 지문 인식을 시켜서 로깅을 하는 거, 화면을 여는 것까지 모든 기능을 다 걔가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빠지니까 그걸 어떻게 배분시켰냐? 페이스 아이디, 그러니까 터치 아이디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넣어서 이 카메라로 얼굴 인식, 물론 되게 훌륭하긴 합니다. 이렇게 방향만 맞춰가지고 딱 되면은 거의 어두운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웬만한 환경 변화에는 굴하지 않고, 얘가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약간 그 머신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열리기도 하고, 좀 반응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좌석 거치대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걸어 놓다가 이렇게 문자가 띵 오면 운전하다가 얼굴을 띡 돌렸을 때 이게 자물쇠가 찌깍 열리면서 그 가려졌던 어떤 문자의 내용들이 싹 보일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얘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요. 불편하죠. 일단은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한 점과 물리 버튼이 없어진 거에 대한 불편함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 이렇게 제가 자주 겪는 거를 그냥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게임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든지, 이게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려놓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화면 꺼짐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화면이 꺼졌다가 쳐봐요. 그럼 다시 얘를 켜야 되잖아요. 켜야 되면은 거치대에 이렇게 놓고 볼 때 있죠. 거치대에 이렇게 맞아. 거치대에 세워놓고 봐. 영화를 봐. 게임을 해. 어떻게 하다 보면 화면이 잠겨. 그럼 난 이거를 두드려서 킬라 그러면은 얼굴 인식이 계속 실패가 나죠. 왜 실패나냐? 얼굴 인식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거치를 시켜놓은 상태면 분리해가지고 이걸 하든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맞춰줘야지만 이 아이가 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튼이 있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지그시 손만 싹 갖다 대면 틱 나를 알아보고 열어줬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쳐가지고 얼굴 인식 안 할래 넘긴 다음에 번호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반복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아, 왜 누구 마음대로 이거 버튼 뺐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홈 버튼을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싹 쓸어 올리는 걸로 대체했잖아요. 그 방향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세로 앱을 쓸 때는 요 방향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쓸 때는 여기 홈 버튼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 홈 버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래시 오브 클랜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이 아니더라도 뭐 영상 앱이라든지 가로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로로 볼 때가 있죠. 가로로 실행되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흰색 바가 보이지만 이럴 때는 여기가 홈 버튼이죠.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기를 아무리 올려봤자 홈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잡은 이제 이 각도에 관계없이 이렇게 앱이 가로 모드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실행이 되고 있을 때는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홈 버튼이 잘 안 되네요. 홈 버튼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앱을 여러 개를 막 넘겨보다가 갑자기 홈 버튼을 눌러가지고 홈으로 갔다가 앱을 전환하고 이런 걸 할 때요. 앱을 전환하기 위해서든 앱을 뭐 내리고 홈으로 가기 위해서든 아무튼 나는 화면을 아래서부터 위로 스와이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게 어떤 앱은 세로 모드, 어떤 앱은 가로 모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로로 놓고서 풀화면으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작은 화면으로 세로로 보고 있었는지 이게 클래시 오브 클랜인지 클래시 로얄인지 뭐 이게 웹브라우저인지 크롬인지 뭔지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띄어 있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를 이제 실행했다가 내렸다가 옮겼다가 할 때 난데없이 이거를 이쪽에서 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손으로 들고 있을 때 되게 짜증나요. 특히나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 쓸 수 없어가지고 한 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본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탁 올리면 되게 편한 느낌도 들어요. 적응을 하면 홈 버튼 같은 거 뭐 앱 전환도 쉬워요. 이제 잘합니다. 정말 보여드릴까요? 잘해요. 이렇게 하고 쓱 하면 나오거든요.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앱이 나오잖아, 가로에. 그러면은, 가로에, 한 손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못함. 한 손을 필요합니다. 이걸 잡아가 돌려서, 이렇게 올리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페이스 아이디 때문이든, 홈 버튼 때문이든, 방향을 수시로 돌려야 될 부득이할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데다가,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되게 그때그때 생각해서 해야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다가 잡으면 이게 그냥 여기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누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쓸 때도 누워있다가 핸드폰을 이제 잠결에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각도가 잘못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그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있으면 옆으로 누워서 볼 때가 있잖아요. 옆으로 볼 때 없나? 저만 그러나요?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얼굴 인식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를 하여튼 뭔가를 막 돌려줘요. 누워서 귀찮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얼굴 인식을 시키려고 되게 애써야 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든지 좋은 버릇은 아니지만 양치하면서 막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화면 열려고 그러면 팅 열리면 좋은데 안 열리니까 정색하면서 여기 입을 여기 하관을 가리면 잘 안 되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내가 기계에 맞춰가지고 상황별로 뭔가를 얘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결정적일 때 되게 불편함을 줘요. 나의 애플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아이폰 10이 아이폰 10주년, 그 애플 10주년을,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멋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역시, 인터페이스 사용성만큼은, 와, 애플 역시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이거를 막 생각나는 거 적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적어놓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있어요. 작은 상황이지만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이거 너무 옛날에 애플폰, 아이폰 편하게 썼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냥 손만 갖다 대면서 딱 집으면서 자연스러운 일체손을 딱 댔을 때 쫙 열리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V30도 쓰는데 V30도 전면에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후면에 가 있잖아요. 이 위치가 적당한 위치에 딱 여기 지문인식 하는 곳이 있으니까 딱 들면서 그 느낌 너무 좋거든요. 그런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얼굴 인식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만 되면,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앱의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 관계없이 그냥, 항상 아래에서 여기를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튼이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로 앱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홈 버튼 작동시켜주면 안 될까요? 쿵님? 팀쿵님?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일단 좀 불편합니다. 아이폰이 익숙해서 쓰던 분들 불편할 것이고, 아이폰 이제 아이폰 10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좀 불편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불편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256기가 모델을 샀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까지 백업을 해가지고 아이폰 4S 때부터, 아이폰 3GS 때부터 쭉 이제 쓰고 있거든요.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앱도 되게 많이 깔려있고, 보시다시피 장난 아닙니다. 앱 수가 제가 좀 어마어마해요. 폴더인데 이게 다 엄청나게 많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용량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한 리스프링 버그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앱을 쓰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맥락 없이 갑자기 그 화면이 검게 되면서 막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막 하필 중요하고 급할 때 그렇게 발생하죠.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꼭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내려갈 때, 요즘같이 추울 때, 진짜 얘가 프리징이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프리징이 걸리거나 되게 딜레이가 걸려요. 그 화면이 완전 터치가 먹통이 되거나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이폰 10에 와서 생긴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어쨌거나 6S까지는 이제 쭉 써왔는데, 제가 3GS, 4S, 5S를 써왔는데, 5S, 6S까지 써왔는데, 6S도 추우면 꺼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 멈추고 버벅거리고 렉 걸리는 것 같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리스프링 계속 도는 거. 그런 것들을 제일 빈도가 높아요, 얘가. 앱을 예전 6S 때보다 더 설치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 더 추워지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용성이 불편해지고, 이제 버튼을 없애고, 물리 버튼 없애고, 지문 빼고 하면서, 이제 페이스 아이디 넣고, 이런저런 이제 변화를 주면서 그런 불편함이 생긴 거 플러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애플 이거 겉에만 번지르르 하게 만들느냐고 신경 잘 안 쓰고 급하게 나왔구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자, 오히려 여기 M자 탈모라든지, 이게 홈버튼 이게 작동이 불편해요, 제스처가 어려워요 라는 부분은 전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런 불안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불편한 어떤 사용성들이 굉장히 이걸 추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아이폰을 8하고요, 10하고 어떤 거 추천해요? 그러면, 고르라 그러면 애매한 겁니다. 가격 대비로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8을 추천드리겠지만, 그냥, 돈 많고, 어떤 게 좋아? 라고 그러면, 애매해. 그러니까 다시 8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그럼 불편한 상황들일 때 돌아가고 싶긴 하지만, 이게 저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게 있어요. 이게 최신 기기잖아요. 제일 비싼 고가의 제품이고, 애플이 내놓은 아무튼,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라 그러면 조금 옛날 폰을 쓰는 느낌이 드니까, 돌아가는데 조금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득 찬, 여기 전체를 막 가득 채운 이런 거의 노베젤에 가까운 이러한 화면을 보다가 아이폰 확실히 예전 아이폰 화면이나 아이폰 8 화면을 보면 조금 그런 게 답답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 상향된 것에 눈이 적응이 되면 무서운 게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단점을 엄청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욕하고 했지만, 굳이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차액을 가지고 내가 뭐 살 게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또 뭐 얘네들이 더 개선해주겠지 하면서 또 바보처럼 애플의 노예로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추천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고 어쩌고 돈이 비싸고 이렇고 하니까 그런 게 싫으면은 AC 좋은 것 같아. 카메라 좋긴 한데 A 플러스도 뭐 카메라 같아. 그러니까 그거 써.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예쁘고 뭐 어쩌고 하면은 뭐 텐이 뭐 그래도 예쁘긴 되게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또 이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보니 써보니 오늘의 그 아이폰 10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두 개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바로 이겁니다. 그 강화유리인데, 강화유리 제품을 제가 많이 이제 써봤는데요. 여기 애플 제품에는 되게 많은 것들, 특히 아이폰 10용 굉장히 많은 강화유리 제품이 나와 있어요, 국내외에. 근데 이제 되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파는 제품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걸 거고, 그러면 찾아보면 브랜드는 다르지만 저렴하게 더 좋은 제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주문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싸면 싼 값을 하고 비싼 게 좋다. 일단 이렇게 중간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되게 여기 안쪽 부분만 싹 가려주는 그런 이제 강화유리를 되게 저렴한 게 제일 저렴해요. 그걸 썼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여러 가지 애플에서 버튼도 포기하고 하면서까지 여기를 이렇게 새끈하게 만든 이 화면이 있잖아요. 요 앞에 전면부의 디자인을 이게 여기 다 감싸주지 못하는 그 강화유리로 인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해치고, 보호도 딱 봐도 잘 못해줄 것 같이 많이 비어요. 많이 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커버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풀커버라고 하는 건 요 전면부까지 다 덮는 거죠. 요 화면이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베젤 부분까지 다 덮어버리는 게 풀커버인데, 풀커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화유리 제품인데도 2.5D에서 보통 시작을 하죠. 2.5D, 3D, 3D, 4D, 5D, 6D까지 제품을 봤고요. 이게 숫자가 나타내는 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앞에 베젤이 아닌 실제 화면이 나오는 부분만 이제 덮어주는 거가 그냥 2D라고 기준을 잡고, 거기서 조금씩 옆으로 더 삐져나와서 좀 더 옆으로 조금 더 덮어줘 해서 그냥 다 뒤까지 덮어버릴 기세로 쭉 올라오는 게 이제 6D쯤 되는 거죠. 그래서 6D는 여기 이제 라운드 끝에 부분까지 딱 여기까지 덮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런 컨셉이고, 5D는 그보다 좀 덜, 4D, 3D. 이렇게. 근데 웃긴 거는 이 D 숫자가 통일된 규격이 아닙니다.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걸만 보고 사면 안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대보고 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이스를 쓰잖아요. 근데 케이스가 의외로 이게 약간 윗면까지도 살짝 침범을 합니다. 끼우면은. 그래서 뭐 5D나 4D 이런 걸 딱 끼웠을 때, 이거를 덮었을 때 케이스가 딱 씌우니까 이 케이스가 안 들어가거나 케이스에 의해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사기 전에 자기가 쓰고 있는 케이스 혹은 쓰려는 케이스랑 이게 호환이 되는지 길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풀커버를 쓰면은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일체감 있는 이런 바디의 장점, 애플만의 고유의 이런 느낌들을 잘 살릴 수가 있어서 되게 추천을 하고요. 그러나 이 크기, 이게 어디까지 덮어주는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 모든 제품에 대한 사이즈를 다 적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공유를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지금 닐킨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마그네틱 무선 충전까지 되는, 마그네틱 거치가 되는데 무선 충전도 된다는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두껍거든요. 올라오는데, 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VRURC라고 하는 한 7점 몇 불 되는 중국산 제품입니다. 되게 깔끔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 외에 풀커버를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카메라 구멍도 있고 조도 센서 구멍도 있고, 통화 수화부 스피커 있는 부분에 어떤 그 구멍도 뚫려 있고, 그 옆에 뭐 이런저런 뭐 각종 센서들이나 이런 위치들이 이제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윗부분, 여기 통화하는데 윗부분에 거기도 뭔가가
거기에 이제 공간이 비어져 있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접촉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가 봐요. 거기가 이제 비어 있는데, 그 저렴한 그 모델들을 사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정말 들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딱 붙여놓고 먼지 딱 닦아놓다 보면 먼지가 글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먼지가 다 보여요. 맨날 눈에 띄게 보이니까 이거를 그때마다 이거 에어블로우로 막 불어주고 해도 막 계속 끼고 신경 쓰이고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깔끔하게 하려고 쓰는 게 이제 이거 강화유리인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가 그냥 연결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여기 잘린 부분도 있고 여기를 아예 그냥 색칠된 부분도 있고 한데 고가의 제품이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6, 7천원 넘어가는 제품을 쓰면 여기 그런 표기가 있어요. 자기 제품은 여기 이제 먼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 먼지가 들어가는 구멍을 이제 이렇게 들려는 놨지만 밖에서 코팅이 돼 있나? 그래서 컬러 코팅이 돼 있거나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안 되게끔 깔끔하게 덮어주는 제품들을 사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제품은 알리에서 파는 VRC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이게 어디 거더라? 칸? 이게 칸이 아닌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K안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중국에 수입은 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K안으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요 커버도 그게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요즘에 강화유리를 딱 붙이면은 종류가 이제 좀 중국 싸구려 보면 여기 그 끝에 부분, 모서리 부분, 테두리 부분에만 끈적거리는 게 살짝 묻고 여기 그냥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되게 사지 마십시오. 그거 되게 안 좋고요. 화면도 되게 안 선명하고요. 잘 떨어지고 잘 깨집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다 이제 아이폰 10용은 특히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여기 딱 붙이는 순간 여기 오일이 발려져 있거든요. 오일이 얘를 딱 밀착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붙는 게 보입니다. 쫙 자동으로 붙잖아요. 오일이 이제 붙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VRURC를 붙였더니 이게 먼지 같은 게 안 들어갔어도 여기 군데군데 막 이렇게 빠지지 않는 기포 같은 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들떠 있는 거거든요. 약간씩 들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약간 따뜻한 데서 붙이고 하루 정도 두면은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지만 가끔 또 들뜨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들떠 있는 부분에다가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면 그 부분이 이렇게 싹 메워지면서 여기 이제 잔기포가 좀 생기긴 하는데요. 그리고 기름티 같은 게 생기지만 걔야말로 정말 하루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살짝 또 이렇게 케이스 지금 끼고 빼고 하다가 이게 딱 맞다 보니까 약간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나타나지가 않겠죠. 깔끔하게 붙었어요. 뭐 경도 차이들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게 오일을 좀 써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확실히 제가 지금 저희 직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 10 쓰시는 분들이 저 말고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착한 제품을 저도 사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K안 거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풀커버고요. 풀커버고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대응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케이스 종류별로 이렇게 어떤 모델의 케이스가 어떤 제품과 호환이 된다 안 된다가 이게 다 이게 써 있고요. 일단 일차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오일이 중국 제품에서는 이제 확실히 좀 이렇게 오일이 좀 덜 발라져 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일을 좀 손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메꿔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제품 소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K안 자기 제품들은 좀 비싼 고급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오일을 아끼지 않고 듬뿍 발라놔가지고 뭐 그런 이제 중국 저가형 제품에 비해서 깔끔하게 붙이기 쉽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가이드가 들어있어요. 가이드. 얘를 이제 딱 붙일 때 엄청 이거를 되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이드를 딱 끼고서 가이드에다 얹어놓고 이걸 딱 붙이면 이제 쉽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이제 돼 있어서 뭐 초보자가 혼자 스스로 붙이기에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안 제품은 저희 직원들은 다 이걸로 정착을 해서 쓰고 있고 저는 이제 온갖 것들을 다 주문해갖고 이제 거치고 있으니까 그것들 다 이제 깨질 때까지 다 써먹고 마지막에 정착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한번 폰을 바꾸면 2년 이상 쓰니까요. 뭐 그렇게 아무튼 결론을 내봅니다. 아이폰 10
그 액정 보호 필름, 강화 유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나눠봤습니다. 보니 써보니에선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오래오래 좀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소감이라든지 여러분과 공유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컨텐츠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